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지구과학을 공부하고 있는 서인혜 쌤입니다. 얼마 전에 치러졌던 6월 모의평가가 많이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좀 고민이 된다 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렇게 영상을 남기게 됐습니다. 이번 6월 모의평가요, 정말 어려운 만큼 1등급 컷도 좀 낮은 편이었어요. 선생님이 봤을 때는 네문항 정도가 좀 난이도가 높았는데요. 도플러 효과와 관련된 문항, 수학적인 계산이 좀 필요했던 문항, 그리고 외부 은하의 특징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묻는 문항, 그리고 마지막 장에 있었던 태풍과 엘니뇨 문제는 자료가 굉장히 낯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얼만큼 잘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제 맞고 틀리고가 갈렸던 그런 문항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일단은 이 오답률 높았던 문항들 중요한 부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18번 문제는 태풍과 관련된 문항이었습니다. 북반구 해상에서 관측한 태풍의 하층 풍속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료에 보면 태풍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나와 있고요. 이 세로축에도 마찬가지로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에 따른 풍속 분포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프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그래프였냐면 이렇게 가로축에 태풍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나와 있고, 이 거리에 따라서 중심으로 갈수록 풍속이 증가하고 태풍의 눈 부근에서 풍속이 약해지고 이런 식으로 생긴 그래프 공부했었거든요. 이거 변환된 그래프였어요. 이거 눈치챈 친구들은 쉽게 풀었을 거고요. 이게 생각이 안 났던 친구들은 아마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어쨌든 선생님이 그래프 공부할 때도 안전반원과 위험반원에서 최대 풍속이 약간 차이가 난다라는 내용 강조했었거든요. 여기가 어디예요? 위험반원 있는 쪽이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 자료에서도 중심 부근이랑 비교해 봤을 때 이쪽은 지금 최대 풍속 50까지 나타나고 있고요. 그의 대칭에서 반대인 부분에서는 30에서 40 사이 정도의 풍속값을 가지고 있어요. 즉 중심으로부터 이쪽 방향이 위험반원에 속하겠구나라는 거 알아낼 수 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태풍의 이동 경로는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갈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내야 되는 문항이었어요. 근데 이 문제 보기 기억 때문에 틀린 친구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거 해석을 제대로 해야 기억을 알아낼 수 있겠죠? 태풍은 북동 방향이 아니고 북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해내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났던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자, 20번 문항 실수한 친구들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요. 엘니뇨 또는 라니냐 시기 동안에 나타낸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 편차라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가 중요하다라는 거는 선생님이 매번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낯선 자료가 나왔어요.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라는 것이 일단 뭔지 알아야겠죠. 어떤 거냐면 우리 지구 표면이 있을 때요.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고 있고 그리고 지구는 또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복사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이 빠져나가는 복사 에너지의 대부분은 적외선 영역에 해당이 되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빠져나갈 때 구름이 많이 있다라고 한다면 빠져나가던 복사가 구름이 흡수를 하면서 이 우주 공간에 있는 인공위성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많이 잡히지가 않겠죠. 그래서 그거를 비교할 수 있는지를 묻는 그런 자료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자료를 봤을 때요. 평상시보다 더 많은 양의 적외선 복사가 나타나는 영역, 그리고 더 적은 양의 복사가 나타나는 영역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이쪽은 서태평양이고요. 이쪽은 동태평양이잖아요. 그쵸? 근데 서태평양 지역에 플러스가 나타났다. 적외선 복사가 많이 방출됐다. 라는 뜻은 구름이 없이 맑은 날. 그럴 때 쫙쫙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가 평상시보다 기압이 높아지는 상태겠네. 그러면 평상시는 이쪽이 저기압 상태였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는 평상시와 반대 상황, 즉 엘니뇨 상황이겠구나 라는 것을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 시기가 엘니뇨인지 라니냐인지 구분하는 게 일단 첫 번째 포인트였어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가자료가 낯서니까 날을 먼저 본 거예요. 근데 날을 봤더니 뭔가 편차가 큰 것 같아. 크다면 라니냐가 아닐까라고 대충 찍은 친구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걸 라니냐라고 만약에 해석을 했다.
그러면 답이 완전 반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틀린 친구들이 많았을 거예요. 즉,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의 개념을 정확히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하는 문항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선생님이랑 같이 오답률 높았던 두 문항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지구과학 1 문제의 난이도는요, 계속 높아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건 개념 복습이에요.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문제풀이 위주로 공부를 한다라든지 새로운 교재를 계속 구입해서 문제를 풀어보겠다라는 생각은 접어두고 내가 공부했던 교재를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강의했던 수능 개념 강의 또는 수능 특강 강의, 이 두 강의에 중요한 개념, 알짜 개념들이 모두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복습을 할 때 이 강의를 다시 돌려보는 것을 일단 선생님은 추천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간이 4개월 정도가 남았어요. 7월, 8월, 9월, 10월. 이 4개월 동안의 공부 계획을 여러분 잘 잡아야 되는데 이 기간 동안 최소한 개념 복습 2번은 해야 됩니다. 2번은 돌려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수능 완성 문제라든지 기출문항들 분석해가면서 지구과학을 놓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4개월 동안 끊임없이 계속 조금씩이라도 해나가야 되거든요. 잠시 놓고 있으면 모의평가에 바로 그 결과가 반영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때까지 여러분들 놓지 않고 선생님이랑 같이 꾸준히 반복해 가면서 마무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다가 힘든 점이 있거나 또는 궁금한 점들이 있으면요, 언제든지 선생님 강의의 수강 후기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길 바라고요. 여러분 옆에 선생님이 끝까지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건강 잘 챙기고요, 우리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